않아서 그래. 내가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명문대를 가고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 날 잘 키워주신 분이니까 꼭 모시고 살았으면 해. 내가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그때 집 마련해 드릴게. 그때까지만 참아주면 안 될까? 그래, 당신 어머니가 당신 잘 키워준 건 알겠어.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100번 이해해. 나도 우리 부모님 소중히 생각하는 자식이니까. 근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한 행동은 납득이 가질 않아. 내가 알던 하준 씨가 아닌 것 같다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아. 당신 나한테 털어놓을 말 같은 건 없어? 궁금하기도 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 비밀 같은 거 있으면 말해봐.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에 이혼하셨어. 나랑 엄마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먹고 살았고, 대학도 아버지가 보내줬고, 사업도 아버지가 차려주신 거야. 뭐라고? 나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어떻게 멀쩡히 살아계신 데다 당신을 돕고 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거든. 미안해. 하나씩 까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네. 그럼 사업은 왜 망한 거야? 당신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왜 부도가 난 거냐고. 전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망했다고 했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그이는 입을 쉽게 떼지 못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못하면 결혼이고 뭐고 파토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입이 열리더군요. 알았어, 말할게. 사실은 엄마가 사치가 심하셔. 그 골프 같은 많은 취미는 기본에다가 여기저기 돈을 투자하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회사 돈을 계속 마음대로 써오시다가 이번에 투자한다고 어디 황무지 땅을 거액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한테 걸린 거였어. 그리고 회사 직원 중 하나가 고발해서 횡령죄로 걸렸어. 그래서 사업장은 문 닫게 됐고 돈도 싹 다 잃게 된 거야.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빨대를 꽂혀 사는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전부 이혼하시고 외국에 사시는 시아버지가 돈을 보내주고 계셨답니다. 이에 저는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한 집에 사느니 여기서 남편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제 인생이 순탄할 것 같아 이별을 통보하기로 했답니다. 자기, 이제 보니 제대로 된 마마보이였네. 그게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바보든가. 난 당신처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남자하고는 결혼 못해. 당신이 망했어도 결혼을 결정한 건 오로지 당신의 선한 마음과 성실함과 열정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순 없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뭐? 선혜야, 지금 헤어지자고 한 거야?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외롭게 사셨어. 그래서 돈 쓰는 재미로 사신 거라고.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안 돼.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당신이 계약한 집은 시어머니랑 둘이 오붓하게 살면 되겠네. 내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이만 떠날게. 잘 살아. 그이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바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빌더군요. 선혜야, 이대로 가지 마. 난 너랑 절대 못 헤어져. 이제야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지겠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끝내지 말자. 남편의 눈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계속 갈등을 겪고 사는 건 죽어도 못할 짓이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벌어온 돈을 멋대로 쓰고 다닐 게 눈에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지를 줄게. 자기가 결정해.
1번.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나와 결혼한다. 2번. 시어머니와 인연을 이어가고 나와 헤어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 뭐? 엄마랑 인연을 끊으라고? 자기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천년을 마음대로 끊을 수가 있겠어. 그래? 그럼 답이 나왔네. 2번 고른 거지? 나 갈 테니까 어머님이랑 잘 살아봐. 제가 확실하게 말했더니 그이가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아니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생각해보니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기고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어리석었어. 나를 위해서라도 엄마랑 절연하고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자기야, 나 1번 할게. 그럼 우리 헤어지지 않는 거지?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버리고 저를 찾아오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큰 숙제를 떠안은 남편은 시어머니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답니다. 시모를 버리지 못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헤어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틀 뒤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문을 세게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새애기 너 나랑 아들 사이 갈라놓으려고 했다며? 어머님? 지금 환자분 진료 중이니 나가주세요. 대화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야, 이년아. 지금 그깟 진료가 대수야? 이봐요, 아저씨. 죽을 병 아니면 그만 나가봐요. 난 저 돌팔 인연이랑 할 말이 아주 많으니까. 환자분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제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진료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하며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언성을 높이더군요. 쌍욕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이 연병하려나. 인연이 감히 내 아들한테 우리 모자 사이를 끊으라고 했다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인연을 끊으라는 개같은 소리를 한 거야? 어머님,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하준 씨 사업 말아먹은 거 그거 다 어머님 작품이라면서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멋대로 가져다 쓴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가 되면 물주가 저밖에 없으니 저한테 빨대 꽂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지, 벌써 빨대 꽂으시려고 시도했잖아요. 어머님이 집에서 쫓겨날 판이니 그 옆집을 계약해서 저희 부부랑 셋이 살자고 했다면서요. 어머님, 제가 호구로 보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줄 아셨냐고요. 그래서 하준 씨랑 인연은 끊었어요, 말았어요? 말았으면 그냥 나가서 두 모자가 행복하게 사세요. 이 펄펄 끓는 물에 대가리 처박을 연을 봤나. 끝까지 천륜을 끊는 애 만에 지랄을 하네. 인연아, 내 아들은 내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녀석이야. 인연이 뭐라 짓거렸는지 몰라도 나랑 계속 함께 살기로 했단 말이야. 남편은 줏대 없이 또 시어머니에게 넘어간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난 거기도 했고요. 그래서 파혼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어머님 아들은 바보 천치 등신 호구였네요. 마마보이 잘 데리고 사세요. 용건 끝났으면 나가세요. 저 할 일 많거든요. 환자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요. 인연이 아주 막 나가는구나. 너 오늘 잘 걸렸다. 인연은 오늘 내 손에 초상 치를 줄 알아. 흥분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의자를 집어던졌는데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피했답니다. 그러자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와 멱살을 동시에 잡고 앞뒤로 흔들어댔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잠시 앞이 캄캄했는데 곧 얼굴에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날아와 별이 보이더군요. 뺨 석 대를 맞을 때까지 아무런 반항도 못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아채고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려줬습니다. 한 대씩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강도가 더 세서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저도 이성을 찾고 봐주려고 했는데 광분한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청진기를 잡아채서 제 머리에 막 휘둘러댔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하다가 두꺼운 책을 한 권 잡아서 시어머니의 귓방망이를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날아가서 진료실 문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기운이 빠졌는지 누워서 발버둥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이 천하의 개 같은 쓰레기년아! 감히 나를 때려? 너 내가 누군지 잊은 거냐? 나 이 대학병원 이사장의 사촌동생이야. 내 말 한마디면 니녀는 이 병원에서 잘리는 건 당연하고 의사로 다신 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아, 그러셔요? 그럼 지금 당장 이사장님 불러보세요. 여기 와서 저 좀 자르라고 말해달라고요. 너 후회할 거다. 니년이 나한테 용서 빌고 신혼집에서 셋이 살겠다고 맘 바꾸고 사과했으면 내가 널 받아주려고 했는데 모두 물 건너갔어. 나도 너 같은 년 며느리로 봤느니 혀 깨물고 돼지는 게 낫겠다고. 시몬은 그렇게 쌍욕을 퍼붓더니 핸드폰을 꺼내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사장님은 전화를 받은 지 5분 만에 제 진료실로 도착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머리꼴과 부어오른 뺨을 보시더니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역시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하며 저를 아주 악랄한 년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채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밝혔습니다. 이사장님은 바닥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다가와 손을 올리시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구선생, 미안하네. 내가 사촌동생이라서 무턱대고 조카를 소개해줬네. 실은 말이야, 나도 얼마 전에 사촌동생 전남편과 연락이 닿아서 알게 됐는데 이 기집애가 평생 돈 문제로 속을 썩였다는구만.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건 물론이고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면서 살아왔다네. 그래서 전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고 떠난 거지. 그런데 그 이후로 조카가 크게 성공하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아주 뼛속까지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고 살았다고 하더구만. 이 조카놈이 순진한 구석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 회사까지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게 가만히 있을 줄은 다들 꿈에도 몰랐지. 이사장님도 아셨군요. 그럼 제가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도 아시겠네요. 전 어머님의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이한테 인연 끊으라고 한 거예요. 나도 알지. 자네가 현명한 판단을 한 걸 말이야. 그런데 상황 보아하니 그 녀석은 아직도 저 동생한테 잡혀있는 것 같구만. 어쨌든 그건 구선생이 신경 쓸 일 아니고 내 동생은 데리고 나갈 테니 병원에 소문나지 않게 입단속만 지켜주면 고맙겠네. 이사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문 밖에 간호사들하고 많은 환자들이 다 듣고 보고 있잖아요.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사장님이 어머님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 이사장님이 시어머니에게 손을 뻗었는데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다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이 죽이려나? 니년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나한테 반기를 들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리려고 손을 들자 이사장님이 바닥에 있던 두꺼운 책을 들어 시모 뒤통수를 갈겼습니다. 이에 바로 기절하게 됐고 병원 보안 요원들 손에 끌려나가게 됐답니다. 눈앞에서 시어머니를 치우긴 했지만 병원에 남겨진 저는 더 이상 진료를 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과 환자들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진료 전문 일을 다른 선생님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친정으로 갔답니다. 이래저래 상황을 전하고 결혼을 파토냈다고 전하자 부모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봐주셨어요. 엄마는 자신이 보는 눈이 부족해서 진작에 말리지 못한 탓이 크다며 스스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아빠는 화가 아예 없으신 분이었는데 제 뺨과 머리카락을 보시더니 크게 분노하셨어요.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끝장내겠다며 맨발로 뛰쳐나가시는데 엄마와 제가 겨우 말려서 이를 그르쳤네요. 저는 병원에 며칠 휴가를 내고 친정에서 휴식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크게 소문이 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개인 병원을 차리려면 아직 돈이 많이 부족해서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그 병원에 TO가 나서 계약서를 쓰러 나가려는데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앉히셨답니다. 엄마가 싱글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혜야,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았니? 몸은 괜찮은 거야? 다니던 병원까지 관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그럼 엄마, 나 멘탈 세잖아. 전에 일하던 병원에 계속 남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엮여있는 사건이라 나온 거야. 그분이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셨거든.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열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저에게 받은 용돈을 모두 저축하고 있었으며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마련해준 친정집을 벌써 팔았다며 그 돈까지 통장에 찍혀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다 뭐야? 왜 내가 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신 거야? 이 집은 또 왜 판 거야? 선혜야, 너도 이제 개인 병원 차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우리한테 줬던 용돈과 생활비 그리고 이 집값까지 모두 그대로 돌려주마. 아, 우리가 고물상도 정리했다. 이 돈이면 개인 병원은 충분히 차릴 수 있을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집에다 고물상까지 죄다 팔았다고? 엄마, 아빠, 나 개인 병원 하지 않아도 돼. 환자 치료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거야 우리도 알지. 네가 어디를 가나 잘 해낼 거라는 걸 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너를 위해서 살아봐.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선혜야, 엄마 아빠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거기에 이미 살 집 마련해놨어. 노후에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드린 모든 걸 돌려주셨고 자신의 재산도 모두 저에게 남기고 고향으로 떠나시기로 결정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고 설득해봤는데 이미 마음이 고향에 가 있으시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부모님께 잘 떠나시라고 했고 개인 병원을 차리게끔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 새로 취직한 종합병원에 전화해서 함께 일하지 못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 뒤 떠나셨고 저는 경기도로 떠나 새로 살 집과 개인 병원을 마련하게 됐어요. 큰 사거리에 병원을 마련해서 그런지 병원 문을 열자마자 환자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병원장이라 바쁘기도 하고 파혼하며 남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저는 당분간 남자를 기피하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좋은 사람이어도 나중에 만날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절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번 큰일을 당해봤더니 시어머니의 시옷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집만 오가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봉사단체에서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르신들이 몰려 사는 곳에 가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저야 너무 훌륭하고 뜻깊은 일이니 얼마든지 나가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 달동네에 가서 천막을 치고 어르신들의 건강검진과 영양제를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바로 시옷자도 꺼내기 싫었던 시어머니였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벌리더군요. 너가 여긴 왜 있는 거냐? 이봐요 아줌마, 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인 거 까먹으셨어요? 봉사활동하러 왔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네 년을 제대로 복수해주지 못해서 매일 밤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는데 잘됐다.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여기서 해보자고요? 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싶으세요? 아줌마랑 나랑 붙으면 누구 편을 들지 생각해보세요. 보아하니 이 동네에서도 왕따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랑 말 한마디 섞지 못하는 걸 다 봤다고요. 저를 응징해서 이겨먹을 자신 있으면 덤벼보세요. 대신 싸움이 시작되면 난 봉사활동 하지 않을 겁니다. 아줌마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아줌마가 아주 많이 미움받으실 거예요. 이 우라질려나. 얘나 지금이나 주둥이만 살았네. 그래, 네 말이 맞다. 맘 같아선 머리털 싹 뽑아버리고 군형이라는 군형은 싸그리 막아버리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관두련다. 많이 유해지셨네. 여하튼 검진 받을 거면 팔 내미세요. 혈압부터 재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조용히 팔을 내밀었고 저는 조용히 검진을 해줬습니다. 달동네에 와서 고생하며 사는 것 같았는데 몸은 건강하더라고요. 여하튼 그것으로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곧 하준 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오더군요. 그이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건네줬습니다. 엄마, 오늘 4만 원 벌었어. 나 잘했지? 잘하긴 개뿔.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이냐? 아, 젠장. 참치회가 먹고 싶었는데 이거로는 못 사 먹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가서 페달 한 바퀴 더 돌고 와라. 4만 원만 더 벌어오면 나 혼자 무한 참치집에 갈 수 있겠다고. 알았어. 그럼 한 바퀴 더 돌고 올게. 오늘 우리 엄마 참치 드시게 효도해야지. 빨리 움직여. 오늘 저녁 되기 전에 돈 가져와라. 알았냐? 아휴, 상황을 보아하니 쫄딱 말아먹고 달동네에 있는 여관방에서 기거하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하준 씨를 노예처럼 삼고 있더라고요. 한 푼 두 푼 벌어오는 돈을 뜯기는 걸 보니 기가 차덥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받았던 돈과 집도 모자라 고물상까지 정리하고 돈을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이 못된 부모로 지내고 있었네요. 이 자식에게 모든 걸 베푸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자식에게 모든 걸 뜯어먹고 빨대 꽂는 시어머니를 보니 제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인지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돈뿐만 아니라 행동과 가르침 모두 양가 부모님은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전 진짜 행운하고 남편은 불행아이자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죠.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됐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을 통째로 말아먹을 뻔한 결혼 이야기가 조금 충격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재밌고 속 시원하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